안녕하세요. 저는 유한타증권에서 패시브와 컨트롤 담당하고 있는 고경범입니다. 오늘은 2분기 실적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한타증권에서는 증권사에서 분석이 되고 있는 200종목을 가지고 분기 영업이익을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2분기 같은 경우에는 61조 원에 대한 분기 영업이익으로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5.3% 증가한 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 3Q로 간다고 하면은 전분기는 사상 최대다 보니까 QOQ의 증감률이 부담이 되고요. 그리고 전년 동기로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이번 2분기 말고 가장 사상 최대였던 거는 21년 3Q거든요. 결국은 이제 YOY와 QOQ 둘 다 증감률로 봤을 때는 현재는 이제 4%대이긴 한데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될 때 조정이 되는 부분을 감안을 하게 되면은 9.7%의 하락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하는 부분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익에 대해서 희소성이 있다 보니까 이익 모멘텀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업종별로 2분기 실적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하고 있는 컨센서스 대비해서 그 해당 종목의 발표치가 어땠는지 그걸 또 업종별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왼쪽에 이제 10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성률이 높은 걸로 나오고 오른쪽에서는 이제 하위 업종 그리고 시장으로 보면은 106.3% 그러니까 컨센서스 대비해서 6.3%를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컨센서스 대비해서 달성률이 높았던 부분들이 이제 지주와 정유, 자동차 보통은 이제 정유 같은 경우에는 유가의 재고자산 평가이익이나 정제마진 등에 의해서 현재처럼 이제 유가가 좀 상승했던 분기일 경우에는 기존 컨센서스 대비해서 거의 한 1조 정도 더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지주회사도 보면은 SK의 서프라이즈가 상당히 높기는 하지만 GS나 HD 현대 같은 경우에도 자회사가 이제 정유 업종이 큰 섹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3조 정도 서프라이즈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 기아차인데 역시 이제 뭐 이번 분기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높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환율이 반영된 이익이 높았다. 그런 부분들이 좀 이익에 대해서 좀 매크로적인 이슈가 작용했다고 보는 시각이 좀 강한 것 같고요. 네, 하위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 한전을 비롯해서 전기 업종하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을 봤을 때는 이제 적자가 확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컨센서스 대비해서 실적이 쇼크가 발표가 됐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의 이제 봉쇄 영향이 있다 보니까 거의 한 절반 수준의 쇼크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정유와 그리고 자동차 같은 업종 같은 경우 환율과 유가가 이번 분기의 실적에 작용했던 부분들이 컸다는 부분들은 분기별로 좀 추산을 해봤을 때도 환율이 가장 상승한 시점이고 유가도 역사적인 고점 수준에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익에 대해서 일회성 서프라이즈 요인이 높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매크로 지표라는 것들이 뭐 방향성은 알 수가 없지만 피크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을 거고 이게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서프라이즈 났던 업종에서 이익이 감익이 되는 부분들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컨센서스의 트렌드를 좀 보게 되면은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증시 전체가 이제 플랫한 상황이었는데 전기, 한국전력을 제외를 하면은 좀 올라가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증시 전체는 하락을 하고 전기를 제외한 부분들도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1분기와 2분기가 대비가 되고 있는 것들은 반도체 상승이 1분기에서는 이제 주도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락이 급격히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결국은 이제 올해 이익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은 한전을 비롯한 전기 업종의 적자 확대 부분하고, 두 번째는 1Q에서는 반도체가 상향 조정을 이끌었는데 2Q 같은 경우에는 하향 조정을 반도체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올해 이익 트렌드에서는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와 전기 업종을 제외를 했을 때 다른 업종의 이익 트렌드는 어땠냐고 보게 되면은 1분기 실적 확인 과정에서 컨센서스가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 시즌에서도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는 부분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해당 종목들의 이제 서프라이즈가 되다 보면은 애널리스트들도 리뷰 자료에서 이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부분 때문에 이익도 역시 상향 조정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현재 관점에서 어떤 이제 종목군에 좀 집중을 할 수 있냐고 좀 보게 되면은 1차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2개 분기 연속 진행되는 종목들에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종목은 60개 정도 됩니다. 저희가 커버하는 종목을 한 200 종목으로 봤을 때는 3분의 1 정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는데 1분기하고 2분기 연속으로 발표한 종목은 30개 정도 그렇게 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앞서 슬라이드에서 보시게 되면은 실적 확인 과정에서 그 전망치가 이제 상향 조정이 되다 보니까 컨센서스가 좀 높았던 베이스였거든요. 근데 그것을 또 상회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일회성의 서프라이즈는 한 번씩은 발견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연속으로 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인 성장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해당 종목에 대해서 좀 컨센서스가 좀 보수적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역으로 그 컨센서스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퀀트 베이스에서 보면은 어닝 서프라이즈 스타일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성과가 좋았던 것들이 많이 연구가 되었고요. 5개 분기 이상 올해 서프라이즈가 기록한 종목들이 스크린 된다 이렇게 많이 접근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4Q 같은 경우에는 전망치를 하회하는 케이스도 있다 보니까 2개 분기 연속으로 서프라이즈 냈던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접근을 할 거는 저희가 앞서 살펴봤던 환율과 유가의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입니다. 만약에 이 지표들이 이제 하락 전환이 된다고 하면은 그동안 이제 이익을 높은 이익을 발표를 했던 종목들 경우에는 이익의 지속성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결국 이제 이런 종목들을 투자자분들이 이제 스크린할 때는 국내 추정 현실에서 봤을 때는 해당 종목의 모든 계정을 다 알면 좋겠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 세 가지를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외환이나 아니면 재고자산의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에 좀 반영되는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고 하면 역시 매출액에도 계산이 되기는 합니다. 다만 다른 지표에 비해서는 그런 왜곡의 정도가 낮다는 점에서 이 매출액의 증감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 2Q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기존의 3Q 매출액이 어떨 거다, 영업이익이 어떨 거다 이런 컨센서스는 있었습니다. 그 실적 확인 과정에서 해당 그 종목에 대한 증감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 부분을 좀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해당 종목들이 한 지금 15개 정도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3분기 수치가 올라가는 걸로 좀 관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리스팅해드린 종목군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EQ 실적 시즌 리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준비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